안녕하세요. 2024 정보공시 개정에 따른 중등 교수학습평가 계획서 작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께 양해드릴 것이 있는데요.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또 깊은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작성을 해봤다는 점과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도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안내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작성한 게 정답도 아니고 오개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께서 작성하실 때 이 작성 도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곳은 뒤에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학년도부터 이렇게 교수학습 평가 계획서가 변경됩니다. 기존의 실제 수업과 괴리된 평가 운영을 개선하고자 수업 과정과 평가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문서 안에 이렇게 교수학습 운영 계획과 평가 운영 계획이 합쳐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기, 단원명, 성취 기준, 수업 방법, 수업 평가 연계 주안점은 필수 구성 요소이고요. 이제 실제로 제가 작성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물로 교과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작성하셨던 교과 진도 운영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작년에 작성했던 것에서 양식이 좀 달라지는 것이니까 작년 내용을 참고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교육과정과 성취기준 문서가 필요합니다. 이 교육과정과 성취기준 문서는 다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 경로들이 있는데 먼저 이 에듀넷 티클리어 사이트입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첫 화면에 교육정책, 교육과정, 그리고 국가교육과정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문서를 교과별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올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고 내년 중학교 1학년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인데 이 2022 개정 교육과정 내용도 참고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은 이 왼쪽 메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여기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는 것입니다. 첫 화면의 오른쪽 위에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에듀넷 티클리어와 동일하게 교육과정과 평가기준 문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요 빨간 네모 부분은 기존에 하던 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년 진도 운영 계획서를 참고하시면서 수업 진도 나가던 순서 일정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사항이 월별로 나눠서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3월, 4월, 5월 이렇게 따로 작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요 성취 기준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2015 개정 교육과정이니까 2015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 모두 들어가도록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한 칸에 여러 개의 성취 기준이 같이 제시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탐구 실행 성찰 과정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크게 달라진 점이죠. 경기도 교육과정에 깊이 있는 수업을 구현하는 설계 과정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질문, 탐구,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 삶과 연계한 학습을 중요시하고 이 내용을 양식에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깊이 있는 수업을 위해서 이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의 균형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기르고자 하는데요. 이때 과정 기능이라는 것은 지식을 습득하는 데 활용되는 탐구 과정, 교과 내용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과학의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이 과정 기능에 있고요. 국어 교과에서는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방금 안내드린 이런 내용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2024 경기 깊이 있는 수업 자료 모음이라고 해서
아까 여기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작성 도움 자료도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교과별로 2022 개정 교육과정도 받을 수 있고 깊이 있는 수업 이해의 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요 탐구 실행 성찰 과정 프레임워크라는 이 문서와 각 교과별 깊이 있는 수업 이해 자료, 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과목별로 수업 설계안이랑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그리고 탐구 질문 이런 구체적인 예시들이 들어있어서 참고하는 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 문서를 보시면 핵심 아이디어에 대한 과정 기능들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저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적지는 마시고 이걸 참고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예,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이 탐구과정 기능 부분에는 학생이 무엇을 탐구하기 바라는지 그리고 학생들에게 길러지기를 바라는 기능을 중심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많은 자료를 다 읽고 참고하기에는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이 부분을 어떻게 빨리 작성을 했냐면요. 작년에 했던 운영계획서랑 교과서를 펴놓고 그동안 수업 시간에 어떤 실험이나 탐구 활동들을 했는지를 적고 아까 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과정 기능 용어를 살짝 덧붙여서 작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교과서에 이런 활동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에너지 출입을 활용한 장치를 설계하고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치를 만들 거니까 에너지 출입 장치 탐구 설계하기 이런 식으로 적었고요. 그 다음에 온실기체를 줄이는 실천 방안을 찾고 홍보자료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홍보자료 제작 및 방안 도출하기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예시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게임을 통해서 협력적으로 소통하기, 자료 해석을 통해 결론 도출하기, 부피 관계 탐구하기, 그리고 비교 분석하기, 자료 해석하기, 그 다음 유전 현상 모의 활동을 통해 결론 도출하기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들을 쭉 보시면요. 앞에 부분은 수업 시간에 했던 활동들을 쓰고 문장의 끝부분에는 과정 기능 부분을 연결을 해서 문장을 완성하면 조금 수월했어요. 그리고 다음은 수업 방법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탐구 과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수업 방법을 적용할지 간단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리변화와 화학변화 사례를 조사하기니까 수업 방법은 사례 조사가 되겠죠. 그리고 얘를 만화 그리기를 할 때 패들렛이랑 투닝이라는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수업 방법은 에듀테크 활용 수업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년 말에 학교 평가할 때 그 에듀테크 활용 비율을 보고를 하는데요. 여기 계획서에 적어 놓으면 나중에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활용 수업 옆에 숫자 3이라고 써 있잖아요. 요거는 몇 차시 했는지를 적은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노래 가사 맞추기 게임을 할 거니까 게임 학습이라고 적었고요. 조별로 같이 요 활동을 할 거라서 모둠 협력 학습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외에도 여기 수업 방법에 들어가게 되는 내용들은 범교과 학습, 수업 공개, 학교 자율과제, 교과 융합 등의 내용을 작성을 하고요. 이렇게 범교과 학습 옆에 숫자를 써서 몇 시간 했는지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수업 방법들이 있는데 인터넷에서 찾은 예시들입니다. 네, 주변의 연구부장님들이 수정하신 양식을 보다 보니까 그 교과 연계 부분에 요 칸을 더 만들어서 안전교육, 범교과, 에듀테크 요 부분을 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따로 칸을 만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평가 방법입니다. 사실 그동안 매 수업마다 평가를 해왔던 게 아니어서 이 평가 방법 부분을 작성하는 게 가장 어려웠는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수행평가와 지필평가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가 뒤에 나오는 평가 계획과 일치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평가 부분에는 탐구 실행 과정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평가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특징들이 다 다른데요. 제가 평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 얕은 지식으로 너무 거창하게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퀴즈 활동을 할 때에는 퀴즈 평가, 발표 잘하나 볼 때에는 구술 평가, 그리고 수업 활동에 열심히 잘 참여하고 있는지 관찰할 때에는 관찰 평가, 뭔가 결과물을 창의적으로 잘 만드는지 볼 때에는 창의성 평가, 이렇게 단순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 방법들이 있는지 검색을 해봤는데요. 구체적으로 모든 평가 방법이 정리된 자료는 잘 찾지 못했고 대략 이 정도 검색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관찰평가, 동료평가, 자기평가, 논술평가, 토의토론평가, 구술평가, 면접평가, 프로젝트, 실험실습평가, 포트폴리오, 프로세스 폴리오 이런 것들을 검색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 이외에도 많은 평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일상적인 수업 중에 하는 평가는 이 정도 범위 안에서 충분히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업 평가의 주안점인데요. 수업과 평가 방법에서 어떤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 가치를 두고 있는 부분이나 정의적 영역을 기술합니다. 여기 보시면 관찰평가가 있으니까 이 관찰평가에 대한 내용을 적었고요. 그리고 동료평가에 대한 내용, 창의성 평가에 대한 주안점들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예시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평가 방법들을 모두 오른쪽에 주안점에 적지 않은 예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가 방법에 있는 것을 모두 그대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수업평가의 주안점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 여기에는 구체적인 채점 기준을 적지 않습니다. 이 수업평가의 주안점 부분은 정보 공시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너무 세세하게 적으면 문제를 유추할 수 있어서 채점 기준을 적는 칸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최종적으로 이런 예시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국어과 예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별로 이렇게 3월, 4월, 5월 월별로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업 과정과 내용은 이 부분은 저희 양식에는 없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수업 방법에 교과 연계라든지 수업 공개 이런 내용들을 적고요. 그 다음에 평가 방법들 중에 수행평가나 지필평가, 기타 등등 평가들을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영계획서 밑에 요 평가 세부계획이 들어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3학년도 기존 평가계획 정보공시 내용과 변동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서 작년과 동일하게 학교 양식대로 작성을 해서 붙이시면 됩니다. 예시 자료를 보시면 여기 저희가 평소에 많이 보던 양식이죠. 그래서 2023학년도와 동일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샘플 자료를 보시면은 윗부분에는 교수학습 평가 방법을 적으시고 그 다음 부분에는 평가 세부 계획을 이렇게 적도록 되어 있죠.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2023학년도에 했던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종류와 반영 비율, 성취율과 성취도, 그 다음에 수행평가 세부 계획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저보다 더 쉽고 훌륭하게 잘 하실 겁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